혹시 첫 거상 수술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모든 첫 수술을 했을 때 다 기억이 납니다. 초기 환자분들에 대한 미안함은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80점 정도 될까 말까? 지금 보면은 제가 가서 가르쳐줬어야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원장님, 예전에 대한민국 10인의 명의에서 리프팅 부문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아, 이거요? 이거 그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 제가 여기 있네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여기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인정한 거상 수술의 전문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부끄럽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죠. 혹시 그러면 원장님은 거상 수술을 한 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글쎄요, 거상이라고 하는 분야를 처음 시작해봤던 거는 그냥 10년 정도는 더 전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거상이라고 하는 분야를 제가 선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파면서 하게 된 거는 한 5, 6년 정도 전이죠. 레지던트 때는요, 외상 환자들이 많습니다. 수술 자체도 미용적인 부분보다는 재건 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수부 세부 전문의도 하고 수부외과를 했던 것도 성형외과에서는 재건이라고 하는 분야가 가능했기 때문에 너무 관심이 갔거든요.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서 외상을 입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치료가 성형외과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성형외과에 대한 엄청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계속 있다가 재건 이후에 미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저희 열망이 저를 바깥으로 이끌어서 그렇게 미용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약간 운명처럼 이제 그렇게 생겨나게 된 건데요. 기존에는 이제 눈코를 많이 했었어요. 눈코라고 하는 게 성형외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분야로 영역을 옆에서 계속 넓혀가고 싶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게 브레스트나 안면 윤곽 아니면 거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이제 호기심이 가기도 하니까요. 사실 브레스트는 저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가진 않았어요. 사실 수술하는 게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작품이라는 게 자기의 주관적 취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브레스트는 어찌됐든 사람의 가슴의 사이즈를 업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쁘게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사이즈를 키우는 걸 그렇게 뭐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취향하고 맞지 않아서 일단은 브레스트 쪽은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고요. 윤곽이랑 리프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윤곽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많은 친구들이 윤곽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었고 윤곽 수술을 많이 이제 배우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리가 없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랑은 연이 닿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있는 축에 속해 있다 보니까 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배울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오래 걸려요. 물론 이제 리프팅 수술도 실질적으로는 이걸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내가 먼저 해볼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리프팅이 좀 더 접근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방향으로 점점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윤곽 수술에 대한 수요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죠. 단수치 판단해 보기에도요, 그때 당시 젊은 층의 수요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벌써 이제 10년도 더 전인데 그때 친구들하고 지금 친구들하고 얼굴의 외형이 좀 달라요. 점점 우리 친구들이 서구화돼 가고 있어요. 식습관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받을 텐데 그때는 정말 사각턱 자체의 얼굴 크기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안면 거상 수술은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었지만 안면 거상 수술이 가진 의미 자체는 피부 많이 처지고 나이 든 사람들에만 집중된 수술의 경향이 훨씬 강했죠. 리프팅이라는 개념이라보다는 진짜 안면 거상이라는 수술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은 안면 거상이라는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셨나요? 그러진 않은데 하고 있으니까 같이 크고 있던데요. 저와 함께 같이 크고 있어서 야, 이건 뭐지? 운명인가?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했죠. 하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수부 재건을 많이 했었는데 수부 재건이 가장 미세한 현미경의 가장 미세한 신경과 혈관을 보는 곳입니다. 안면 거상을 하다 보면 안면 신경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수술이 어려워지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장 얇은 신경들의 그 사이즈에 익숙해져 있고 그걸 봐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술을 두려움 자체보다는 좀 더 즐거워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건 맞습니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재고 판단하고 해서 뭔가 선택하면 그 선택이 틀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뭔가의 운명처럼 계속 끌려가다 보면 그게 오히려 잘된 선택일 수 있는데 사실 윤곽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젊은 친구들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 사회도 보면은 지금 40대가 중심축이거든요. 40대부터는 리프팅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윤곽이 20대, 30대에 한정된다면 사실 리프팅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굉장히 넓은 폭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 시장에 있어서 환자 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볼 수 있죠.
모든 첫 수술을 했을 때 다 기억이 납니다.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거상했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그 환자분은 50대 초반 정도였고 외국에서 온 환자분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좀 떨었죠. 만약 점수를 성적표로 맞춘다고 하면 80점 정도 될까 말까? 수술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지 완벽하게 잘했다라는 것 자체는 택도 없을 정도의, 지금 보면은 제가 가서 가르쳐줬어야 되는 수준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더 발전하려고 책을 읽고 또 논문을 보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거니까요. 첫 환자분뿐이 아니라 초기 환자분들에 대한 미안함은 항상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그게 이제 의학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 자신 맘 편해지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하는 모든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사회초년생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하고 싶은 말은 겁니다.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 어떻게 보면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여행을 갈 때 너 어디 가봤어? 나 프랑스 가봤어. 영국 가봤어. 이렇게 하면 내가 프랑스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거든요. 프랑스에 파리만 잠깐 가서 한 일주일 갔다 왔다고 프랑스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프랑스에서 한 달이고 1년이고 살아도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거상이라고 하는 수술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잘할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단순하게 할 수 있어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수술 분야를 심도 깊게 파고 들어가고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잘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거상 수술을 하고 제 길을 걸어온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좋았네요. 저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하니까 그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더 새로운 기술들, 더 발전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더 좋은 결과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리는 그런 거상 전문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